네, 반갑습니다. 상한가배기 군단장 상비군 TV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은 잘 쉬고 오셨나요? 어제 저녁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한창 지금 2단계 격상해서 진행 중에 나와 있는데, 어제 저녁에 드디어 1단계로 완화되었다라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얼마 만에 1단계로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거의 2달 만인 것 같은데, 그간 마음대로 영업도 못 하시던 일부 자영업자 분들도 이제 조금 숨통이 트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소식들과 그리고 관련 주들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뉴스 어떤 뉴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어제 이제 11일 날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늘인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 배경으로는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잡혔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서 많은 우울감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서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일별 코로나 확진자 수인데요. 10월 6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든 날짜가 다 2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60명대까지 임박하지는 않고 있지만 국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합산이거든요. 해외 발생자까지 합산한 건데 국내 확진자 수만 따진다고 한다면, 국내 발생만 따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를 보셔도 지난 8월 달에 몇백 명씩 나왔던 그런 확진자 기하급수적이었던 증가세보다는 다소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화된 단계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고요. 다른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적으로 1단계가 된 건 맞지만 일부 시설은 2단계 방역 조치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5단계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뀌는 점 한번 볼게요. 원래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 그리고 실내 100명 이상은 모임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제는 100명 이상 행사에서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게 되었고요. 즉 50인의 제한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실내 이제 결혼식도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저도 다음 주에 이제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다행히 그 친구도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일 날 발표가 될 건데 그때에 따라서 어떻게 정해질지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 주 결혼식에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와 같은 이런 스포츠 경기도 전체 관중의 30%까지는 입장 가능하게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도 영업이 다 허용이 되고 인원들도 일부 제한된 인원으로 방문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도 대면 예배가 허용되었고요. 식사나 소모임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지만 예배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다시 한번 변화가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점까지 한번 짚어보았고요. 우리는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과 접목시켜서 어떤 종목들이 그러면 올라가고 떨어질 거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대표적인 관련주 있었지 않습니까? 온라인 교육주와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코로나에 관련된 언택트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빠지겠죠. 얘네들은 왜냐면 단계가 완화되면서 이제 등교 수업도 확대가 되고 재택근무도 이제 축소가 되면서 다시 오프라인 현장 근무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수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반대가 수혜가 되었던 이런 언택트들이 다시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관련주 YBM넷이라던가 교육주죠. 메가MD,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 쪽으로는 알서포트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얘네들은 이제 언택트 관련주이다 보니까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하락을 맞게 되는 거죠. 완화 이꼴 하락입니다. 하락을 맞게 되는 이제 피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차트를 봐볼게요. 지금 YBM넷 보시면 이렇게 갭이 떠 있죠. 그 전부터 쭉 빠졌었지만 8월 달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 주었다가 그 다음부터 쭉 거래량도 없습니다. 다시 빠지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자리 다시 5일선과 21선이 돌아 나오는 어제 그전 지난주 자리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말 동안 또 10월 9일 껴있고 하니까 한글날 연휴가 껴서 다시 한번 그런 확진자 수가 확 폭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었는데 다행히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깨진 모습이죠. 개파락이 나오면서 한번 밀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메가MD나 알서포트 역시 비슷한 그림입니다.
개파락을 맞고서 다시 눌린 자세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 1단계가 되었는데 1단계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는지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이게 올라간다면 1단계 완화에 따라서 다시 또 사람들이 안심하고서 막 이제 방심하고 다니다가 다시 한번 폭증하게 됐을 때 그때를 좀 조심해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가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또 이런 언택트들이 빠지고 있으면 수혜보는 게 있겠죠.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빠지는 게 있으면 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 올라오는 게 뭐였을까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창 하락이 심했던 섹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행과 뭐 항공, 그리고 뭐 카지노, 뭐 화장품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사실 이건 중국과도 더 영향이 큰데 오늘 상승이 컸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강원랜드 관련해서 나온 뉴스가 있는데 자, 강원랜드가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강원랜드나 뭐 파라다이스 대표적인 카지노 관련주들인데요. 이것들 역시 이제 여행이 조금 풀리거나 뭐 국민들이 이제 여행을 더 다닐 수 있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카지노 쪽으로의 그런 수급이 몰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올라왔는데요. 사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카지노 업체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적자예요. 이미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기사 하나만 보고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좀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0% 뚝 올라왔는데 이거 하나만 보고서 이거 말 그대로 뉴스는 진짜 갖다 붙인 것 같고 이 수급에 대한 어떤 것은 모멘텀은 다른 이 기관들,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거리두기 1단계 하나 풀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고? 라고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냥 저 뉴스는 하나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아무튼 강원랜드도 하나 수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리고 뭐 하나투어나 노랑풍선 모두 투어 보시면 다 올라왔죠. 다 지난번처럼 여행주들이 이상하게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미 반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폭의 적자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잘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정배열로 지금 나오는 자리에 있습니다. 노랑풍선이 제일 크죠. 얘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행주들도 꽤 괜찮은 모습 보여주었고, 그리고 뭐 아시아나 항공 아니면 뭐 대한항공 이런 애들도 지금 상승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행이 아닌 물류, 말 그대로 화물 물류로 인해서 코로나의 어떤 의약품 진단 키트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물류 쪽으로도 사업을 바꿔 나가면서 계속 사업성을 연계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인력 감축, 무직 휴급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인건비들을 조금 줄여낸 모습들이 이렇게 주가에 나오지 않나 싶어요. 피를 흘리고 뭐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내면서 이렇게 주가를 끙끙 끌어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주들까지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지금 이번에 가지고 오는 특수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화장품 나와 있죠. 화장품도 뭐 사실 중국에 관련된 것들이 많긴 한데 오늘 이츠한물 뭐 코리아나 이런 애들이 조금 들어왔더라고 돈이. 그래서 저도 코리아나는 상당히 조금 자리가 좋아 보여서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애들이 뛰었다 볼 것 같고, 제가 오늘 지금 가지고 와서 언급해 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제주항공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저의 오늘 추천주까지는 아니지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건데, 자 보도록 할게요.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이쪽에 비해서는 사실 뭐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사실 거래량도 그렇고 뭐 크게 61선까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긴 한데, 자, 이 종목은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항공사라는 이슈도 있고 하지만, 자, 이번 15일 날 나온 뉴스가 있거든요. 이 기안기금에 대한 지원 배상이 되냐 안 되냐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뉴스인고 하니,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해가지고 40조 원 규모의 이런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는데, 이 제주항공이 지원 대상이 2호가 될 건지에 대해서 이 15일 날 회의가 열리고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일이면 언제입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일 월요일이죠. 월, 화, 수, 목. 이제 3일 남았으니까 3일 동안 어떤 자리를 만들어 내가면서 60일선을 한번 돌파를 하고 캔들을 이렇게 하루하루 2개 쉬어 나갔다가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이건 이슈에 불과하죠. 그래서 기한기금에 되지 않으면 빠지겠죠. 어쨌든 이런 기대감으로 가지고 온 거니까 그 기대감 하나를 보고서 뭐 항공주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기한 기금이 되었을 때 어떤 지원 정책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실적을 보게 되면 뭐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적자를 기록했었고, 네, 올해도 적자가 폭이 더 확대되었는데, 뭐 이미 부채 비율은 뭐 이걸 넘어선 지 오래됐고, 사실 여기서 이게 매각이 되냐 안 되냐라고 뭐 아시아나항공까지도 팔리는 것처럼 이렇게 매각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계속 부각될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제주항공이라는 종목, 이 종목 한번 관심 종목 두셔서 체크해 보셔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고요. 자, 15일날 빅히트 엔터 상장했습니다. 신규 상장하게 돼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제주항공이랑 빅히트 엔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